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서 관람을 했는데 아주 그냥 화가 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방구석 영화감독입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거의 지금 한 4개월 만에 촬영을 하는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하는 느낌도 나고 또 위치도 바꿨으니까 설레기도 하고 어색하네요. 채널 커뮤니티에 3개월 전쯤 올린 대로 얼마 전까지 드라마 현장에서 아주 바쁘고 정신없는 시간을 잘 보내고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제가 참여한 드라마는 내년 봄쯤에 공개될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드라마가 공개된 후 또 제 채널에서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꼭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현장에서 일을 했던 3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 동안 극장에서 본 영화들을 간단하게 리뷰하고 또 순위를 매겨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극장에서 관람했던 영화들을 세어보니까 딱 10작품을 관람했더라고요. 관람한 영화는 순서대로 썬더볼츠, 파과, 해피엔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블러드라인,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 시너스 죄인들, F1 더 무비, 퀴어, K-POP 데몬 헌터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왈로우 테일, 버터플라이. 과연 이 10작품 중에서 어떤 영화가 1등이고 또 어떤 영화가 꼴찌를 할지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물론 이 순위와 리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인 점, 그리고 또 딱히 스포일러를 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스포일러가 조금씩 있을 수는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방구석 영화감독의 순위 매기는 근황 토크,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먼저 9위입니다. 9위는 썬더볼츠입니다. 마블의 새로운 어벤져스다 라고 홍보를 하며 공개된 이 작품은 어설픈 능력의 히어로들이 하나의 팀이 되고 우여곡절 끝에 힘을 합쳐 위기를 넘긴다.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 전 많은 분들과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부터 마블의 영화에 그다지 관심이 가지 않는 그런 관람객 중에 한 명이지만 그냥 팝콘 먹으면서 머리 좀 식힐 겸 영화를 보고 싶어서 뭘 볼까 하다가 그때 그다지 보고 싶은 게 없었고 이 영화가 괜찮을 것 같아서 택했던 영화였습니다. 그만큼 그다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관람을 했고 중간중간 마블 영화 특유의 그 피식거릴 수 있는 장면들이 종종 있긴 했지만 영화 설정상 애매한 능력들을 가진 히어로들인 만큼 뭔가 영화에서 팡팡 터지는 시원함은 덜 했고 화려한 CG나 액션도 기대보다는 적었고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스토리가 뻔하게 느껴져서 아쉬운 관람을 했습니다. 물론 영화 후반부에 허무함에 사로잡혀서 흑화가 된 센츄리를 위로하는 동료 히어로들의 모습에 눈물이 찔끔 났지만 아시죠? 약간 눈물 흘린 게 민망한 느낌? 어느 정도로 킬링타임용으로는 무난했지만 후속편은 안 볼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8위입니다. 8위는 무려 14년 만에 개봉한 데스티네이션의 시리즈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블러드라인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렸을 적부터 터무니없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데스티네이션 시리즈를 너무 재밌게 봤는데 처음으로 극장에서 이 시리즈를 제대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이 들어서 관람을 했습니다. 물론 이미 미국에서 개봉을 하고 각종 SNS의 주요 장면들이 스리슬쩍 공개가 되어서 영화관에서 관람하기도 전에 거의 대부분의 장면들을 다 이미 유튜브나 그런 걸 통해서 봤는데 그래도 큰 화면으로 보면 뭐가 다르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관람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냥 주요 장면만 봤어도 됐었다. 진짜 막 어이없어서 실소가 터져나오는 그런 터무니없는 설정들과 말도 안 되는 우연들에 역시나 낄낄거리면서 관람을 했는데 생각보다 뭔가 강렬한 한방이 없는 느낌이더라고요. 이번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블러드라인은 초반 대규모 사고 장면이 전망대에서 벌어지는데 그 전망대가 무너지는 대규모 학살 장면도 뭐랄까 좀 더 공포스럽게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심심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약간 새로운 설정으로 죽음을 비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주인공들이 치밀하게 연구하고 따라잡으려는 흐름들이 기존 영화들에 비해서 조금 달랐지만 아시잖아요. 결국 그렇다 해서 달라
달라지진 않는, 그냥 뭐 데스티네이션 후속편을 영화관에서 확인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두는 정도. 그래도 MRI에 이제 빨려 들어가가지고 몸이 반으로 접히면서 그 뒤에 있던 휠체어 철근들이 이렇게 몸을 이렇게 쫙 뚫고 나가는 그 장면은, 그거는 볼만했습니다. 인상 깊었어요. 7위입니다. 7위는 요새 쉴 새 없이 영화를 만들고 계신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신작 퀴어입니다. 이 작품 역시 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좋아하는 감독인데 또 놓치면 아쉬우니까 그래도 한번 보자 하고서 상영 막바지에 관람을 하고 왔습니다. 멕시코에 거주하는 알코올 마약 중독자 리가 청년 유진에게 사랑에 빠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고, 여태까지 그 영화 중에서 가장 예술성이 높아 아주 난해하다라는 호불호 리뷰를 보고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관람을 하긴 했는데 다른 부분에서 당황스러웠던 영화였습니다. 매력적인 배우들, 촬영, 그리고 소문대로 예술적인 모든 부분들은 둘째치고 어쩐지 인물들에게 이입이 되지 않았던 긴 러닝타임이 조금 힘들었던 영화였습니다. 이 주인공들의 고뇌와 욕망, 그리고 외로움은 얼추 이해는 갔지만 그다지 친절한 영화는 절대적으로 아니었기 때문에 영화에 푹 빠져서 볼 수는 없었던 만족스러운 영화는 아니었는데, 그 지점이 가장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 그만큼 뭔가 잔잔한 한 편의 장편소설을 잘 꾸며진 영상으로 확인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각오는 했지만 쉽지는 않았던 작품이었고, 그래도 간만에 개봉한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예술성 넘치는 작품을 본 것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Without speaking. 6위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입니다. 딱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액션 시퀀스 빼고는 그냥저냥 볼만했던 영화. 왠지 모르겠지만 기존 시리즈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 특유의 쫄깃함, 긴박함, 그리고 감탄스러울 정도로 기발한 지능적 전술과 기술력은 이번 작품에서는 약한 느낌이었어요. 뭔가 톰 크루즈의 그 나이듦이 느껴져서 영화 전체적으로 텐션 자체가 조금 낮아진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침수대는 잠수함에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간에 쫓겨가면서 어지러운 공간을 이곳저곳 긴박하게 이동해가면서 살아남는 긴 시퀀스랑 최종 보스와 펼친 경비행기 6탄전은 아주 재미있게 관람을 했습니다. 그래, 이게 미션 임파서블이지 하면서. 근데 이 두 시퀀스를 제외하고서는 무난히 팝콘 먹으면서 잘 봤다? 그리고 제가 진짜 영화를 상영하는 도중에 화장실 가는 거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영화를 놓치게 되니까. 근데 이 작품은 화장실을 그냥 마음 편하게 갔던 기억이 남아요. 이 장면에서 화장실 가도 별 상관없겠네 하는 게 딱 눈에 띄더라고요. 그만큼 액션 장면이 아닌 장면은 무난했다. One last time. 5위는 올해 아트버스터로 극장에서 흥행 돌풍에 성공한 네오소라 감독의 해피엔드입니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작품은 평이 갈리긴 했었는데 일본 최고의 음악가 류이치 사카모토의 아들 데뷔작인 만큼 음악에 호평이 많아서 그래서 관람을 했습니다. 이 영화의 간단한 줄거리는 가까운 미래 남다른 우정을 지닌 고등학교 친구들이 서로 조금씩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은 영화인데요. 음악은 정말 소문대로 놀라울 정도로 매력적이었고, 특히 영화의 오프닝과 엔딩 시퀀스는 와, 이 영화 진짜 대단하다, 어떤 압도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시퀀스였습니다. 장편 데뷔작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센스와 섬세함이 이 영화 좋은 영화는 맞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다만 이 영화 역시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세계에 푹 빠져서 관람할 수는 없었는데 뭔가 붕 떠있는 듯한 스토리 진행과 어딘가 힙해 보이려는 설정들, 그런 것들이 등장인물들의 감정과 그리고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서 좀 멀어지게 하는 개인적인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도 만약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았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살면서 경험해봤을 인물들의 그런 감정 그리고 관계성에 대해서 푹 빠져서 본다면 음악과 더불어서 정말 좋은 영화로 기억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왔을 때는 영화 상영시간이 길기도 했거니와 좀 어렵네 하면서 이렇게 나왔다가 저도 모르게 해피엔드 사운드 트랙을 틀면서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듣고 싶은 음악입니다. 대만, 홍콩 그 시절 영화 같은 어떤 비장함과 아련함,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사운드 트랙들인데 네오소라 감독의 다음 작품이 기대되는 데뷔작이었습니다.
4위는 화제의 소니 만화 영화죠. K-팝 데몬 헌터스입니다. 이 영화는 사실 볼 생각이 1도 없었는데 이제는 뭐 도저히 안 보면 안 될 지경으로 너무 바이럴이 되었고, 또 이미 인터넷상에서 많이 떠돌아다니는 클립들을 계속 보면서 흥미가 좀 생기다가 어느 날 이제 딱 시간이 비고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 없을까 하다가 그래 한번 이 영화 온전히 한번 봐보자 하고서 보게 되었는데, 이게 웬걸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왜 상영을 안 했지? 하는 아쉬움이 들면서 아주 재밌게 관람을 했던 영화였습니다. 뭐 유치함, 오글거림 그런 건 다 눈 감아주고 속히 말해서 조금 뇌를 빼고 그런 상태로 관람을 시작했는데, 점차 스토리가 전개되면 될수록 나도 모르게 영화에 푹 빠져들고, 또 시원한 음악과 화려한 액션들 그리고 꽤나 탄탄한 스토리 라인에 끝으로 갈수록 이 영화 좀 쩌는데? 모처럼 즐겁게 영화를 끝까지 관람을 했습니다. 수많은 현실 고증 디테일들, 귀여운 캐릭터, 헌트릭스 3인방의 우정, 사자 보이즈, 더 듣고 싶은 그들의 음악들,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장면들 등 영화는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줄 만한 요소들로 가득 찼고, 내가 인터넷상에서 봤던 클립이 다가 아니었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온전히 보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기대를 그다지 하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봐서 좋았던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만약에 이 편이 개봉한다면 당연히 개봉하겠지만 영화관에서 개봉했으면 좋겠고, 그럼 가서 볼 것 같아요. 3위는 F1 더 무비입니다. 탑건 매버릭을 연출했던 조셉 코신스키 감독의 신작입니다. 탑건 매버릭을 아주 끝내주게 관람을 했었지만 사실 F1을 잘 모르기도 하고, 과연 지상에서 벌어지는 액션도 끝내주게 표현될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들었고, 그렇게 기대 반 걱정 반을 하며 관람을 했는데 탑건만큼 끝내주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영화 오프닝부터 시작된 끝장나는 레이싱 장면으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고, 또 역시 탑건 매버릭을 만든 사람은 어디 안 가구나 싶을 정도로 기발한 1인칭 시점 연출들은 이 영화 영화관에서 보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가 진짜 최고다, 탑건을 뛰어넘는다 이 정도까지는 아쉽게도 아니었는데요. 아무래도 F1의 수많은 경기들을 전부 한 영화에 담아내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장면들, 긴 러닝타임에 아무리 화려하고 긴박감이 넘치더라도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피곤해지긴 하더라고요. 종종 등장했던 오글거리는 장면들과 어떤 클리셰들, 그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한 2번 정도 눈을 감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슴 벅차게 하는 레이싱 장면과 개인적으로 이 영화의 묘미는 저는 피트스톱이었는데, 0.01초라는 소수점 두 자리의 아주 짧은 찰나의 순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피트스톱에서 순식간에 작업을 하는 그 장면들은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도 볼 수 있었던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긴장되기도 하고 아주 짧은 시간에 실수 없이 완벽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 그 엄청난 압박감이 그대로 전달이 되었고, 또 영화적으로 보았을 때 실제로 0.0몇 초라는 그 찰나의 순간을 속도감을 잃지 않고 온전히 성공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 저는 좀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피트스톱에서 일을 하는 작업자들의 이입을 하게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울컥하기도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하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극장에서 보길 잘한 시원한 영화였다. 감독님의 다음 영화는 무엇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2위는 이와이 슌지 감독의 1996년작 스왈로테일 버터플라이입니다. 사실 이와이 슌지의 작품에 그다지 큰 매력도 느끼지 못하고 있기도 하고, 또 제작된 지 한참 지난 옛날 영화에 그다지 끌리지 않는 스토리까지 사실 볼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친한 누나가 이 영화가 이제 최애의 영화라고 굿즈 수령을 부탁하면서 겸사겸사 어쩔 수 없이 영화를 관람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엄청난 영화였습니다. 보면서 이거 영화관에서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2시간 반이 넘는 긴 러닝타임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면서 제발 끝나지 마라, 제발 끝나지 마라, 간만에 이런 마음이 드는 영화는 오랜만이었던 것 같아요. 96년도 영화라고는 믿기지 않는 낭만과 독특한 표현력, 여전히 유효한 가치 있는 이야기거리, 무엇보다도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모두가 매력적이고 사랑스럽고, 극중에 등장하는 옌타운 밴드의 음악들은
요소들은 어찌나 아련하고 눈물이 나는지, 이 모든 요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화 속 세상에 푹 빠져서 관람을 했었습니다. 초반에는 워낙 기대를 안 하고 팔짱을 끼면서 시큰둥하게 관람을 했다가 점차 이렇게 영화에 흠뻑 빠져서 영화가 끝나고 나왔을 때는 와, 박수를 치면서 나왔던 경험은 또 오랜만이라서 더 인상이 깊네요. 종잡을 수 없는 빠르고 거대한 이야기 전개와 특이한 요소들, 기괴하지만 낄낄거리면서 웃을 수 있는 장면들, 그리고 또 아련함까지 무더운 여름날 딱 영화관에서 보기 좋은 영화였습니다. 혹시나 볼까 말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 영화관에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 영화 역시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라고는 하는데 기대를 조금만 낮추고 본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보신 분들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1위를 발표하기 전에 꼴찌 3개월 동안 관람했던 영화 중에서 10위를 한 작품은 파과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길게 할 말이 없어요.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서 관람을 했는데 아주 그냥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책으로만 보면은 잘 넘어갈 수 있는 어떤 설정들과 대사인데 이게 스크린으로 옮겨지는 순간 너무 어설퍼 보이고 응 하는 전기들로 가득 차 있고,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끝까지 대사가 다 오글거렸어요. 물론 각색의 부족함도 있었겠지만 연출적으로 봤었을 때도 올드한 스타일의 연출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작품이 될 만한 그런 소재들이었는데 보면서 참 아쉽더라고요. 할머니 킬러 역할을 맡은 이혜영 배우를 좋아하지만 그것만으로 커버가 전혀 되지 않던 작품이었습니다. 나름 또 기대를 하고 관람한 것도 있겠지만 아쉽네요. 굳이 이 영화에서 좋았던 점을 뽑자면 죽여도 되니? 안 그럴 생각이었어. 대망의 1위입니다. 바로 시너스 죄인들입니다. 아마 이 영화를 이미 관람하신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이 감독의 필모를 저는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종잡을 수 없는 예고편과 스토리에 볼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국내 개봉을 하고 슬슬 입소문이 좋더니 무조건 이 영화는 아이맥스에서 봐라 하는 어떤 강력 추천을 받고 아이맥스에서 한번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 시너스 홍보대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거의 모든 장르가 짬뽕이 되었고, 영화를 보는 동안에 종잡을 수 없는 어떤 분위기와 전개에 살짝 당황하기도 했었는데, 영화 중반부쯤 등장한 입이 다물어지지 않고 눈물까지 흘리게 했던 한 시퀀스 덕분에 와, 이게 영화지, 이 영화 미쳤다 하면서 그대로 흠뻑 빠져버렸습니다. 그 시퀀스는 음악가가 되고 싶은 주인공 세미가 새로 오픈한 술집에서 공연을 하는 롱테이크 장면인데, 시공간을 뛰어넘는 여러 음악이 믹스되고 실제로 화면상에 등장하면서 하나의 마법 같은 장면이 아마 올해 가장 인상 깊은 영화적 시퀀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퀀스를 관람하면서는 모두가 같은 느낌으로 엄청난 압도감을 받으면서 관람을 했었을 텐데요. 저 역시 마음속으로 계속 박수를 치면서 그 장면을 관람을 했었습니다. 이 시퀀스 외에도 끊임없는 변주와 시원한 액션, 아주 매력적인 인물들이 긴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경험으로 만들어주었던 아주 훌륭한 만듦새를 가진 이야기이자 영화였습니다. 아이맥스로 보길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영화 전체가 아이맥스로 제작된 건 아니었기에 영화 대부분의 시간은 일반적 상향 비율로 이렇게 상영이 되다가 어떤 특정 장면에서 아이맥스 화면 비율로 이렇게 꽉 찬 스크린으로 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상영 비율이 바뀔 때마다 그냥 미쳐버려요. 그때마다 벅차오르고 황홀했던 그 느낌이 아직도 인상이 깊습니다. 무엇보다도 음악이 워낙 좋은 그리고 중요한 영화이다 보니까 사운드가 빵빵한 아이맥스에서 보는 것도 좋았더라고요. 또 기억에 남는 게 제 바로 옆자리에 앉으셨던 분이 계속 쉴 새 없이 이렇게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너무 그 마음이 공감되고 같은 마음이어서 그게 더 좋았던 기억이 있네요. 네, 이렇게 제가 부재했던 3개월의 시간 동안 관람한 10편의 영화를 리뷰를 해보고 순위를 매겨보았는데요. 이 순위는 지극히 개인적인 순위라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10편의 영화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셨을지도 궁금합니다. 또 제가 관람한 10편 외에도 그동안 개봉했던 영화 중에서 제가 놓친 좋은 영화가 있다면 한번 꼭 추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방구석 영화감독 채널을 운영을 할 텐데 곧 돌아올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럼 다음 영상 때까지 행복하세요.